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회사에서 나보다 특별히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위로 올라가고, 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은 다르다, 뭔가 있다 싶은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시죠? 반대로 나는 아무리 잘 차려입고 나가도 뭔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실력도 노력도 학벌도 비슷한데 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인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 답은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아비투스란 무엇인가? 하비투스, 라틴어로 습관 또는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현대 사회학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입니다. 부르디웨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태어난 환경, 자란 가정, 교육받은 방식에 따라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드는 고유한 습관과 태도의 체계를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란 아이와 TV 예능만 보며 자란 아이는 자라서 완전히 다른 취향과 감수성을 갖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와 그런 환경이 없었던 아이는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는 법을 배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이 아비투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의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투, 제스처, 눈빛, 식사 예절, 대화 주제, 유머 감각,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단 30초 만에 당신의 계급을 드러냅니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도리스 메르틴 박사는 바로 이 아비투스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7가지 자본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3가지 자본. 첫 번째, 경제 자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자본을 단순히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반만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돈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과 어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갔을 때의 태도, 비싼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방식,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이 모든 것이 경제 자본, 즉 돈과의 오랜 관계에서 나오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게 굴면 그 자체가 경제 자본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사회 자본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회 자본이란 단순히 명함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당신이 힘들 때 연락하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인가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인가요? 짐 론이라는 미국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당신의 인맥의 평균이 곧 당신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게 사회 자본의 행짐입니다. 세 번째, 문화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조금 더 섬세한 개념입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영화에 감동받는지, 미술관에 갔을 때 그냥 지나치는지 아니면 작품 앞에서 멈추는지, 이런 취향과 교양의 차이가 결국 어느 모임에 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에 낄 수 없다면 그 모임의 일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문화 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든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네 번째, 언어 자본입니다. 도리스 메르틴 박사가 7가지 자본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언어 자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언어는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시작한 지 30초 이내에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는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프로젝트 진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완전 힘들어 죽겠어. 이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한 변수가 많네요. 단계별로 접근 방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말하는 두 사람, 어떤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언어 자본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누구든 키울 수 있습니다. 읽는 책의 수준을 높이고 쓰는 어휘를 의식적으로 다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 자본을 단순히 학벌이나 학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 자본의 핵심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능력.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역사로 넘어가고 거기서 심리학적 통찰을 끌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든 빛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식 자본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독서입니다. 단, 자신의 관심 분야에만 머무르지 말고 의식적으로 다른 분야의 책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신체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외모, 키, 얼굴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세, 에너지, 그리고 존재감입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왔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가장 잘생기거나 예쁜 건 아닙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눈을 편안하게 마주치고 말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걸을 때 목적 있게 움직이는 그 존재의 확신. 이것이 바로 신체 자본이 만들어내는 존재감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과 항상 피곤해 보이는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은지는 명확하죠. 신체 자본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점검하는 것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부터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심리 자본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6가지 자본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심리 자본이 부족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심리 자본은 자존감, 회복 탄력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낙관적 현실주의로 구성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을 보여줍니다. 심리 자본은 명상, 자기 성찰, 그리고 감사일기처럼 내면을 돌보는 꾸준한 습관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결국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 없었던 사람은 어쩌라고요? 도리스 메르틴 박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아비투스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비투스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변화를 만들어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이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딱 2달만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세요. 셋째,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읽는 책,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듣는 대화, 이것들이 당신의 아비투스를 조각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의식적으로 가세요.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언어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비속어와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줄이세요. 진짜요? 완전 대박, 헐을 줄이고 흥미롭네요, 인상적입니다, 그 관점은 생각해볼만 하네요 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한 달만 지속하면 주변 사람들의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일주일에 책 한 권씩만 읽어도 1년에 50권입니다. 10년이면 500권. 그 사람의 지식 자본은 주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을 겁니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와 다른 책, 그러니까 역사, 철학, 과학, 예술 분야의 책을 의식적으로 읽으세요.
그게 지식 자본을 다양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자세를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보세요. 허리가 굽어 있나요?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나요? 하루에 한 번, 2분씩만 파워 포즈를 취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가 변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만나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면 그 비율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업계의 모임에 나가고 책 읽는 모임에 참여하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가까워지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비투스는 결코 거창하거나 불공평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든 자신의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언어자본, 지식자본, 신체자본, 심리자본, 이 7가지 자본을 하나씩 천천히 의식적으로 쌓아가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말투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책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자세 하나를 의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년 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7가지 자본 중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실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